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 전거래일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모습 때문인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모멘텀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29% 빠지면서 33,43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1% 약세를 보이면서 4,07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살펴보시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05%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13,698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지금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양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상의 종목을 볼 때와 또 주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막을 통해서 보듯이 여전히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6% 상승하면서 3,138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4%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강보합세 보이고 있는데요. 42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498종목이 오르고 있고 31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68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18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은 577억 원, 개인은 87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40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3억 원, 개인은 6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55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삼성전자는 0.3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 역시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4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와 차량 디램 공급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0.74% 상승하면서 8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2.34%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6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함께 보시면요. 3.28%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23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30년까지 4조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사업의 본격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철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무역보안법이 발의가 됐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I스틸의 주가를 보시면 5%대 강세를 보이면서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궁철강은 더 좋습니다. 1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 주면서 4,900원 선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승세가 더 짙은 모습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스 2% 넘는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젠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앞으로는 자전거길에서도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전망이 보입니다. 알톤스포츠의 주가 전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톤스포츠 오늘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14%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6,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 내에서 전기 자전거 운행이 가능해지면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 확대도 기대가 함께 되고 있는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도 함께 보시면요. 4%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소기업들과 5G 이동통신 서비스 전용 모듈 개발에 착수를 하면서 우리넷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5G 모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도 각종 센서, 로봇 등 B2B 단말기에 탑재되는 5G 모듈 전용 칩셋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대 급등세 계속 연출해 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에서 중소형 철강주들에 이어서 경남스틸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정바이오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주가는 7,34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정바이오는 흡입 독성평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센터에 설비를 구축을 하고요. 시험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이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증권업종 잘 가고 있습니다. 4%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업과 의약품, 은행, 화학업종이 전거래보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 한번 보시면요. 통신업종과 서비스 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건설업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르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금융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 제약 업종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와 반도체, IT 하드웨어,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업종에서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와 LG전자, 네이버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앵커님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저 어제 저녁에 파티했어요. 파티를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네.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생일이시라고. 네, 맞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고맙습니다. 방송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사실 어제 제가 아침에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요? 생일인지 네.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일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전문가님께서 어제 저한테 책을 또 선물해 주셨어요. 네. 주식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 읽어보니까 좀 네. 좋은 책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던 책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새로 사서 드렸습니다.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새로 사서 드린 거라서 네. 새 책이에요. 보시면요 네. 거의 새 책으로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정말 제가 잘 읽어보면서 더 네. 발전하는 아나운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 먼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좀 핫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맞아요, 진짜 핫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대. 네, 맞아요. 9조 3천억 원 나오고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1분기 영업이익. 자, 그리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65조 원이 나왔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7.48%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전 그리고 네. 스마트폰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어졌죠, 이제. 그렇죠. 네, LG전자가 네. 이제 없어지면서 네, 사업을 철수한다고. LG전자 네. 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해가지고 네. 이제 삼성전자의 국내 독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애플도 있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국내에서 꽉 잡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정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더불어서 가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네. 가전 미국에서 지금 5년째 1위를 전자제품 시장을 5년째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비스포크 이것 때문에. 네, 비스포크가 네. 지금 최근에 또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전 냉장고, 세탁기 등등이 에어컨 등등이 완전히 거의 하나가 되듯이 그러니까요. 인테리어도 네. 비슷하게 맞추고 네. 옛날에 따로따로 다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인테리어 좀 안 맞는 구조가 안 맞는 그런 색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깔맞춤으로 근데 그게 딱 맞추면 예쁘긴 하더라고요. 네, 색깔도 디자인도 다 비슷하게 맞추고 네. 또 이제 요즘 IoT가 유행 아닙니까? 맞아요. IoT 네. 인터넷 오브 싱 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사물 좋죠. 인터넷 네.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걸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에어컨도 켜고 끄고 요즘에 진짜 편리해졌어요. 네. 냉장고도 냉장고 켜고 끄면 안 되죠. 그 세탁기도 그렇고 전자 센서 근데 진짜 불도 집 안을 밖에 네. 나와 있어도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네, 불도 이제 그냥 그 전등 같은 것도 켜고 끄고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핸드폰으로 굉장히 편리한 시대인데 이런 것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번에 1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 네. 이 상태 정말 편리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공장 저번에 중단돼 가지고 3천억 원 가량 피해를 봤어요. 네네. 자, 근데 오스틴 공장 다시 재개를 했고, 그러면 3천억 원 피해 봤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영업이익 9조예요. 9조인데, 구조를 지금 보세요. 9조 3천억인데, 9조 3천억이죠? 그러니까 네. 9조를 억 단위로 바꾸면요, 원래는 3천억, 9조가 이제 9만억이죠, 9만억. 네. 9만억인데 9만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9만 원이라고 안 하죠. 9천억 네. 다음에 9만억인데 10배가 9만억인데 9만억이 아니라 9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억 단위로 바꾸면 9만 3천억인데 네. 이게 지금 3천억이 손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만억 벌었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맞네요. 네. 매출도 지금 65조입니다. 65조면 억 단위로 다시 환산을 하자면은 굳이 환산을 하자면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네. 이거 65만억이에요. 오. 그러면요. 근데 3천억 쿨하게. 그래서 삼성이니까. 네. 3천억은 버리고 갈 수 있다. 내가 삼성이다. 네. 네. 다시 또 재가동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반도체 부족 현상도 또 삼성에 또 유리하게 또 미국에 또 백악관에서 부르고 하니까 그렇죠. 또 네. 괜찮게 갈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네. 주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긴 한데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주가는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시 뭐 삼성전자처럼 이 기업의 덩치가 큰 회사들은 사실 뭐 실적 발표를 해도 그게 바로바로 반영은 안 되죠. 바로바로 반영 안 되고, 왜냐하면 이런 걸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려면 중소기업이 뭐 갑자기 실적이 급등해서 뭐 세력이 이제 확 들어온다거나 큰 손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이제 큰 손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만한 덩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분기, 3분기에는 더 좋아질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오스틴 공장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미국에 가서 또 협상해가지고 또 괜찮은 것들을 만들어낼 건데,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가 지금 이게 지금 오늘은 횡보잖아요. 오늘 횡보인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선반영된 것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원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삼성전자는 다이나믹한 현상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옆으로 좀 흘러가는 형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추후에 상승이 가능하니까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맞아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삼성전자는 연금처럼 적금처럼 모아나 가시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줬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음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상장주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주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지난해 공모주 청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기 공모주의 경우에는 따상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상장했을 땐 괜찮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증시 새내기 상장주들 23개의 평균 상장 이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23개나 네. 마이너스 10%. 네. 네, 마이너스 10.31%.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좀 따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개 중에서 7개가 마이너스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가지고 시초가보다는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시초가보다는 좀 떨어진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네, 네. 여러분 뭐 인기 많은 종목은 아닌데요.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좀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네. 그것의 2배인 22,000원까지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잖아요. 네. 이게 여기 이제 상장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종목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 종목은 제일 좋았던 거를 말하는 거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요. 이 계속 네, 떨어지잖아요. 심각하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네.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장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 보통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제일 많이 빠졌고 사실은 지금 다른 애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노 CMS 같은 경우도 2만 원의 공모가 결정된 이후에 33,000원 시초가 형성했다가 최근 18,000원까지 내려왔고요. 대부분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저희 차트를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IPO 되어였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너무너무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도 있었어요. 지난해에 또 그쵸? 네.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사실 뭐 최고의 이 공모주 시장으로 63조 원 가량의 또 돈이 몰리면서 그러니까요. 네.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주식을 모르는 분도 이 종목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안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모주로 처음에 들어갈 땐 괜찮아요. 네. 공모주로 처음에 근데 뭐 2주, 3주 이렇게 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몇백만 원 하면은 한 2주 정도 배정 받을 텐데 뭐 금액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첫날에 좀 팔고 나와야 됩니다. 첫날에 보통. 첫날에 그래가지고 바로.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보통은 많이 빠지거든요. 보통 많이 빠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차트 좀 보면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진짜 암울한 차트네요. 네. 근데 이거를 장외 시장에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장외. 그러니까 이 공모주로 사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네. 공모주로 사신 분들은 다 벌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랐으니까. 네. 근데 장외 시장에서 이게 20만 원까지 갔어요. 어우. 그러니까 장외에서 끝날 때 20만 만약에 장외 시장에서 샀다라고 네. 하시면은 이 최고가에 파셔도 손절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손해시겠는데 아직까지 네. 보유하신다면. 최고가에 19만 원에 파셔도 10,000원 손실이죠. 네. 자, 그래서 예전에 뭐 27만 원까지 가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장외 시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이제 너무 핫한 기업들은 사시는 거는 좀 권장드리지 않고요. 장외 시장에서도 좀 약간 저평가돼 있고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소외되면서 앞으로 올라갈 만 이런 게 좋지. 장외 시장에서 이거를 덥석 잡았다가 상당히 문제되고 그나마 공모가로 사는 건 괜찮아요. 공모가는 네. 그래도 6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에서 좀 팔고 나오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따상 갔을 때 팔고 나와야 됩니다, 보통은. 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네.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죠. SK 바이오팜. 그렇죠. SK 바이오팜도 한번 볼게요. SK 바이오팜. 이것도 뭐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작년에 이제 상장해 가지고 처음 이렇게 올라갔다 신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1년 됐잖아요, 이제 거의. 진짜 쭉 내리는 추세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작년에 7월에 상장했다가 네. 지금 거의 1년 돼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조건 뭐 SK다, 뭐 바이오다 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너무 섣불리 IPO 시장에 참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공모주에 공모에 참여하는 거는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네, 거기까지 오케이. 왜냐면은 그거는 벌 수 있어요. 근데 공모주를 만약 해봤자 뭐 인기 있는 종목들은 그렇죠. 인기 있는 종목들은 배정을 많이 못 받을 거예요. 뭐 보통 한 맞아요. 주, 두 주. 네. 그러면은 뭐 한 그거를 이제 상장 첫날에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상장 첫날 바로 매도. 네, 상장 첫날 시초가로. 네. 시초가 9시 땡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따상을 가면 괜찮은데 따상을 못 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만 보면은 뭐 따상은 100%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 아까 전에 많잖아요. 한 달에만 해도 막 몇 개가 상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올해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몇 개, 뭐 30 몇 개 이렇게 23개가 상장을 했어요. 네. 올해. 지금 뭐 이제 4월인데 4월 초인데 그렇죠. 거의 뭐 한 달에 5개, 6개가 상장하는 셈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또 따상 갈 것이다 했다가 괜히 뭐 아까 전에 뭐 괜찮은 사례도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건 괜찮았지만 뭐 나노 CMS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따상 갔다가도 뭐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따상을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모를 받았으면 시초가 그냥 9시에 그냥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네. 좀 가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음. 안정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공모주 받으면 괜찮고 장외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끝물일 때 이제 네. 상장한다 그럴 때는 사지 않는 거 권장드리고 상장설이 안 나올 때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이게 상장설이 나오면은 이게 급등해 버리거든요. 바로. 네. 상장설이 나오면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만 원에 이렇게 형성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장을 여기서 해도 여기까지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쵸. 무조건 손실. 상장설이 안 나올 때 진짜 괜찮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설이 안 나와요. 오. 아직 상장설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현대그룹이고 그렇죠. 삼성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상장설 안 나오는데 그나마 좀 괜찮다. 근데 지금도 상장설이 나오고 있는 뭐 크래프톤이라던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몇 개 있거든요. 카카오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네. 카카오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카카오뱅크도 뭐 상장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돼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또 야놀자 뭐 이런 기업들 이런 네. 것들은 좀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를 휩쓸었던 키워드 중 하나가 IPO였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또 연초에 저희가 또 주제로도 다뤄드렸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모주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을 바로 또 신규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청약을 받으셨다면
상장 첫날 시초가에 파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인데요. 본격적으로 지배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드디어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서정진 회장이 물러나고 네. 두 아들이 이제 사내 이사를 올랐죠. 자, 그래서 장남 서진석 부사장이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등기 임원으로 취임을 했고, 차남인 서준석 이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기 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임원 됐는데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그래도 뭐 3년 이후에도 또 연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어떤 경영 전략,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표이사는 누구냐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는 기우성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김영기 대표이사 이렇게. 근데 기존과 같아요. 기존과 같아서 이제 이미 이제 서정진 회장은 이제 명예회장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기우성 대표이사와 김영기 대표이사 이렇게 맡게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경영과 소유를 약간 분리하는 그래서 저는 뭐 기우성 대표이사와 김영기 대표이사 이분들의 행보도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욕심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으세요? 셀트리온 이 경영진. 네. 경영진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이 자리. 너무 좋죠. 네. 주제가도 만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주제가도 만들었고 해서 네. 경영진 뭐 기우성 가능성 있지 대표이사님 않을까요? 아니면은 네. 서정진 회장님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네. 뭐 서준석 이사님이라던가 이런 좀 모셔보고 싶은데 만약에 모시기 힘들다면은 네. 전화 연결이라도 하면은 전화 연결도 너무 전화 연결해서 감사하죠. 네. 혹시 여기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가요? 네. 여기서 이제 전화 연결해서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조회수도 또 폭발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장남과 차남이 이어가는 것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네. 이 3사 합병 과제가 아무래도 큰 이슈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3사가 이제 따로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파는 거 셀트리온 제약, 해외에서 파는 마케팅하는 거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중요한 거는 계속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자꾸 의혹이 돼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합쳐버리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내 팔다리 쓰는 거고 내 뭐 머리 쓰는 거고 내 목 쓰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배 구조도 또 좀 단순화하고 지금 뭐 대표이사도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3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3명이고 뭐 등기이사 3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대표이사 정도까지 갔으면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아요. 만약에 네. 제가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대표이사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에서 대표이사가 뭐 이거 연구 해봤으니까 이거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게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지지 않고 막 그렇죠.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간의 관계가 또 그러니까 당연하죠. 또 둘 다 대표이사니까 네. 그래서 뭐 얘가 얘를 또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전 차라리 그러면은 하나를 합쳐버리면은 대표이사도 한 명이고 이렇게 지배구조가 이렇게 딱딱 돼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관료제 사회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관료제 사회가 돼야지 또 일처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대표이사 3명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경영진 전무도 3명이고 상무도 3명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네끼리 막 싸우고 일처리가 막 바로 오늘 해서 오늘 끝날 걸 가지고 막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기업의 이런 폐해거든요. 되게 자꾸 분리가 되고 이러면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합치면 좀 괜찮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 올라가고 올해에 25위 목표 뭐 해가지고 2030년까지 10위권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계속 매출 1위를 노리는 이 셀트리온 그룹이 그러니까 사실 뭐 셀트리온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전 세계로 또 가면은 또 사실 1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10위권까지 제약사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로 10위권까지 올라서겠다. 2030위까지 그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병 이슈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레키로나주에 주목을 하겠죠? 네, 레키로나주가 뭐 유럽도 판매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습니다. 상황이 좋고 그 밖에도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 확대 이슈가 있고요. 자, 그리고 램시마 SC 시장 침투 가속화, 그리고 뭐 제3공장 신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키로나주 1호 치료제로서 또 유럽에 진출하고 있고 관련 매출만 1조 2천억 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강력히 되고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레키로나주가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고 미국 FDA 등등의 OECD 등등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7개 나라와 레키로나 수출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레키로나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배 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키로나주도 역시나 또 호재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는 정현우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포근한데 주식 종목도 같이 포근해지다 못해 핫해지면 좋겠네요. 우수 AMS 종목 진단 요청드려요. 7,8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수 AMS 6,040원에 시작해서 6,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목표는 전기차 1위. 목표는 전기차 1위. 네. 네, 야망을 좀 품고 있습니다. 오. 우수 AMS가 테슬라를 제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뭐 주가도 약간 반등했어요. 근데 야망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등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뭐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에 또 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우수 AMS가. 그래서 폭스바겐 괜찮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차 또 이런 뭐 프랑스 공장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핵심 부품 디프 커버 수출을 또 개시한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프랑스든 뭐 미국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향후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 등 전 차종에 연착륙되는 우수 AMS의 핵심 아이템이 이제 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도입되고 좀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기차 부품 테마주 하면은 항상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토막 이상 났어요. 고점이 13,000원이었는데 네. 6,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그러네요. 나서 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는 이제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적 가치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든 뭐든 뭐 프랑스 공장 등등 여러 가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야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전 가치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쭉 가져가시면서 네. 가져가시고 다만 비중을 좀 많이 실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정받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수 AMS는 전기차 부품하면 항상 좀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가는 고점보다는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지만 한번 가져가실 때는 비중을 많이 싣지는 마시고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네. 네. 한국전력이 독점 국가 산업으로서 네. 굉장히 지금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좀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전력 산업은 진짜 생존이죠, 생존. 그렇죠. 생존이라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안 쓸 수 없는 거죠. 네, 사실 지금 한국전력이 셔다운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이 지금 깜깜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뭘 할 수가 없겠죠? 네, 핸드폰이든 이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다 이제
불이 안 들어오죠. 충전도 안 되고 핸드폰도. 그리고 뭐 아까 뭐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전기차 이런 것도 다 전기로 전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충전 같은 거 산업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고 모든 게 마비돼요. 그래서 촛불 켜고 살아야 됩니다. 촛불 켜고 살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 한국전력이 독점이라는 거죠. 독점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은 혼자서 다 해먹는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성이 잘 나야 되는데 사실 수익성이 잘 안 나는 이유는 국가에서 자꾸 제재를 하니까 너무 전기값을 비싸게 받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망할 수는 없어요. 망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이 한국산업은행이 51%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국가 산업이다. 국가 지원 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사실 한국전력 그러면은 수익이 잘 안 난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자꾸 전기값 올리지 마라 그래서 적자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당이 네. 없었거든요, 거의. 네. 계속해서 배당이 꾸준히 없는데 최근에 수익이 또 흑자로 돌아서면서 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네. 배당 수익률 4% 이상 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급을 해서 2020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2021년 이번 4월에 좀 받아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이 난다는 소리죠. 그렇죠. 수익이 나와서 이제 네.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값도 좀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되면 또 에어컨도 많이 켜고 하면은 맞아요. 또 전기도 많이 쓰고 할 것 같고 한국전력이 또 뭐 무슨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가상화폐 보면은 저기 암호화폐 보면 비트코인 또 7,900만 원 넘어섰다고 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력이 또 독자적인 그 비트코인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고요. 또 그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합니다.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뭐 세계적으로 한국전력이 또 우리나라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출을 해요. 네. 뭐 원자력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이 좀 조정받는 게 원자력이 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폐쇄한다 이래가지고 조정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폐쇄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못 짓는 근데 이 기술이 있잖아요. 원래 한국전력이 이 전기를 끌어하는 게 원자력으로 그 핵시설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 핵시설 원자력이 폭발하면은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건데 한국전력이 그 원래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고스란히 이 기술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을 창출합니다. 뭐 중동이라던가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또 원전 지어주고 또 그러니까 각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철수하는 분위기지만 네. 다른 나라는 또 원전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약간 사실 위험하긴 해요, 원전이. 그렇죠. 그래서 옛날 뭐 원전 관련 영화도 나와가지고 그거 뭐 난리 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전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혜택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 위험은 좀 있지만 국민의 건강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우선이야 하는 국가들의 또 원전을 판매를 합니다. 또 그래서 한국전력이 또 판매 잘해요. 판매 잘하고 해가지고 저는 한국전력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근데 한국전력이 좀 잘 오르지는 않는데 한국전력 뭐 화면 좀 보시면요. 네. 이렇게 전력, 이거 전봇대 이런 것들 다 한국전력 겁니다. 해외 사업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외 사업, 화력 사업, 뭐 원자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이런 거 아랍에미리트 수출하는 거죠. 이거 동그랗게 돼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에 잘 팔아요. 외국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가 좀 있는 거고 신생 에너지 사업, 태양광 이런 것들 요즘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풍력 이런 것들도 괜찮고 신뉴딜 재생에도 한국전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한국전력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2020년 네. 여러분 2020년이 지금 여기가 2020년이고요. 한국전력. 근데 2020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 얼마였죠? 2020년에 코스피 지수가 그때 2000포인트 조금 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여기 3월에 떨어졌을 때 이거 한국전력 차트인데 이때 1400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에 엄청 올랐죠. 30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3200포인트까지 오르고 지금 코스피 지수 3000을 넘고 있죠. 지금 뭐 3100을 넘었죠. 지금 3100 이상인데 이때가 2000이었어요. 코스피가 2020년에.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런 갭차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차익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은 이런 거래 투자 방법은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도 돼요. 이렇게 안 올라도 이 본 상태만 회복해도 네. 여기까지만 회복해도 돈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거 지금 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월봉이 지금 여기가 2016년이 최고점이거든요. 네. 63,000원이었는데 2016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뭐 1,800 이랬어요. 네. 자, 근데 지금 3,000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국가 기관 산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네. 안 좋아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다이나믹하게 좋아지긴 힘든데 어쨌든 지금 이게 한국전력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배당을 지급하고 이 산업은 1980년대부터 이어졌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계속 반복했죠. 절대로 내리꽂히고 뭐 무슨 이렇게 떨어진다 바닥을 긴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하가 뭐 지하 30층, 지하 50층까지 내려간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튀어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 사실 저는 요즘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 왜냐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요즘은 뭐 사실 대형주는 약세인데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씩 비중 줄여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저는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력은 독점적으로 국가 산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적자를 해소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